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뺐다. 자, fx 빼기 g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f가 있고 g가 맞잖아. 이게 만약에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하잖아. a부터 b까지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고, 나는 여기를 a라고 주고 여기를 b라고 줄 거야 라고 하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 안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절대값 f에서 g를 뺀다의 그 안쪽에 있는 저 절대값의 구조는 그냥 여기서 함수값들을 뺀 것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건 이제 대소관계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길이를 다 더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뜻은 이건데 실제로 계산은 앞에 절대값 함수의 정적분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만나는 교점에서 나눠주고요. 그죠? 만나는 교점에서 C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는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실제로는 G 빼기 F가 길이라고 여기서. 근데 C부터 B까지는 F가 위에 있으니까 실제로 이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F 빼기 G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됐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대값 안쪽을 구별을 해서요,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A부터 C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저 P적분 함수가 F 빼기 G일 거고, C부터 B까지 이 구간에서는 실제로 P적분 함수는 F 빼기 G가 될 거라서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내 말 이해했냐?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를 뺀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데 실제로 길이를 내가 더한 거다. 그러니까 넓이의 느낌을 내고 싶은 거잖아. 실제로는 위의 식에서 아래를 빼서, 아래식을 빼서 적분하게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알려줬을 거라고. 절대값 함수를 이제 적분을 할 때는 상관이 없다니까. 위아래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아래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 사실. 왜냐하면 대신에 이제 적분 구간을 나눠줘야 되는 포인트는 존재하죠. 이런 교점에서 나눠줘야 되긴 해. 그래서 교점에서 만약에 얘랑 얘가 좀 크로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교점을 찾아내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적분 구간을 일단 나눠야 되거든. 알겠지? 적분 구간을 나누되 저 계산을요,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빼는 순서 관계없이 F에서 그냥 G를 빼세요. 빼는 순서는 관련이 없어요. 빼는 순서는 관련이 없고 그냥 F에서 G를 뺀다. F에서 G를 뺀 거를 그냥 적분하면 돼. 더하기, 자, C부터 B까지 F에서 G를 뺀 거를 그냥 적분하면 돼.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야. 그게 뭐 때문에 음수가 나왔던 거야? 실제로는 그렇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되는데 이 위치가 뒤바뀐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네가 원하는 게 저쪽 넓이라면 그냥 절대값을 바깥쪽으로 쳐서 그냥 내면 정답이라는 거지. 제가 알겠죠? 이거는 절대값 적분을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야.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하적인 이해를 더 해야 된다는 거야. 기하적. 얘가 뜻하는 게 이런 뜻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돼요? 이걸 차함수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여기가 F 빼기 G가 0 되는 구간이야. 얘랑 얘가 같아지는 구간이야. 그지? 여기를 기준으로, 자, 요게 이 그래프를 보는 건 F랑 G랑 같다를 보는 거고, 너가 F 빼기 G는 0의 그래프로 보겠다는 건 얘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구조를 이해하라고. 여기가 C가 되지?
C일 때는 F랑 G가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0이야. 0 찍히는 거고, 그 다음 함수가 어떻게 찍혀요? 라고 봤을 때 이 길이 있지? 이 길이가 정확하게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찍히는 게 차함수의 논리라고. 다시 F 빼기 G를 보는 거예요. F가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교점 기준으로 여기는 F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럼 이 구간은 C 이상인 구간에는 이 오른쪽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 길이만큼 그대로 내려온다고. 여기 찍히는 거. 이 길이만큼 그대로 찍히는 거. 이 길이만큼 그대로 찍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 길이만큼 똑같이 일로 내려와서 함수값을 찍힌다. 그게 차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은 어떻게 찍힐까? 왼쪽은 G가 더 위에 있잖아. 이거는 이제 함수가 밑으로 X축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야. 거꾸로 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음수인 구간이고, 제가 지금 여기 빨간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두꺼운 부분이 여기에요. 이 길이만큼 일로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 교점쯤에서 다시 0 찍을 거예요. 이해했냐? 지금 함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을 보는 건 F는 G.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G를 왼쪽으로 넘겨서 F 빼기 G는 0으로 보겠다는 건 F 빼기 G라는 함수와 이제 X축의 위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함수가 이 길이만큼 찍히게 돼 있다고. 됐죠? 차함수의 구조를 보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그치? 내가 그냥 대충 그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2차, 얘가 1차의 구조를 잘못됐죠? 얘가 2차, 얘가 3차의 구조를 갖는다면 얘는 몇 차 함수가 나와야 돼? 3차. 그렇죠. 이건 실질적으로 3차 함수가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맞아. 알겠지? 어쨌든 뭐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문제 1번 볼게. 유형 1번. 자, 유형 1번. 자, 보십시오. 자, 필기하십시오. 아직 수업이 안 끝났어. 유형 들어가기 전에 내용 정리부터. 알겠지? 자, 몇 가지 공식을 조금 적어드릴 거고, 역시나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말 거예요.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파트가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라 이걸 편하게 계산을 하게끔 내가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다. 아,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사용하는 거에 초점을 주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 궁금한 건 이거. 2차 함수가 X축과 두 교점에서 만날 때 알파, 베타일 때 이 면적 S 값을 찾고 싶어요. 알겠죠? 첫 번째 S는 2 곱하기 3분의 절대값 A. 절대값 A에서 여기서 A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예요. 이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A일 때, 최고차 계수가 A일 때 여기 최고차 계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괄호 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저렇게 계산이 들어가면 저 면적이 바로 나와요. 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를 적분하면 몇 차가 나와서 3차여서 계산 패턴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유도 과정은 뭐야? 진짜로 인테그랄을 해보는 게 유도 과정이에요. 알겠지? 생략 이렇게 한다. 나중에 가면은 너희들이 이거를 외울 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어려울 거 없어. 여기가 3일 때 여기도 3인 거야. 됐지? 그리고 얘는 두 근의 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적용해봤던 거 적용을 해봤죠? 이 문제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480. 문제는 앞에다가 풀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니까 문제는 여기다 풀겠습니다. 아까 문제 보세요. 842번이에요. 거기 문제 보면은 곡선 2차 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 그럼 봐봐.
y는 x제곱 빼기 3x죠. 우리가 필요한 건 x축과의 교점이에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0, 3. 맞아?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저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2 곱하기 3분의 지금 최고차는 계속 얼마예요? 1이죠. 1? 그냥 절대값이니까 여기 1 적어놓으면 돼. 이 절대값을 치는 역할은 뭘까요? 지금 아래쪽에 있죠. x축보다 아래쪽은 정적분하면 값이 음수가 떠. 오케이? 근데 그걸 양수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정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음수가 나오겠지. 알겠지? 이렇게까지 이해하시고, 자 바로 열고, 요 길이 얼마예요? 3 빼기 0이죠? 세제곱. 이렇게 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계산하시면 이거 3 하나 지워주고요. 2분의 9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S1 값이에요. 이렇게. 그죠? 실제로 정적분을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4-x 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얘는 그림이 그 x축과의 교점이 풀마 2잖아. 그지? 위로 블록이고. 그래서 그림 이제 좀 그려보면 위로 블록이고, 자,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고. 여기가 필요한 거라고. 여기. 얘도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2 곱하기 3분의 자, 1 들어가고요. 여기 길이가 들어간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두 개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것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4죠. 4의 세제곱이에요. 얼마예요? 64죠. 6분의 64요. 2로 한 번 나눠. 3분의 32 나눠. 이게 S2라는 거죠. 자, 2 곱하기 S1. 자, 2 곱하기 얘가 S1, 얘가 S2야. 자, 2분의 9. 자, 더하기 3 곱하기 S2. 이게 얼마입니까? 정답. 5 더하기 32에서 4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지? 정적분이 빠르냐, 얘가 빠르냐. 얘가 계산은 훨씬 빨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고. 됐죠? 나중에 가면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설명을 할게요. 됐죠? 첫 번째 공식이 지나간 겁니다. 자, 바로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만능 공식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 이런 패턴이 나오면 한번 적용을 해본다라는 느낌이 맞고요. 유형 2번 보세요. 2번 그림 봐봐. x는 3으로 둘러싸인. 자,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구할 때 이걸 쓸 수 있겠냐? 이걸 쓸 수 있겠냐? 846번 문제를 풀 때 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걸 쓸 수 있겠냐예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을 때는 그냥 원칙대로 간다. 원칙대로 정적분을 그냥 쓰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랑 자 어디서 끊었어? 3에서 끊었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거든? 1, 2, 3, 4 여기서 3에서 끊은 거예요. 여기 이 두 넓이의 합이 얼마야? 그러면 당연히 적분의 영역을 2번 나눠서 끊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한번 하고, 오케이? 0부터 1까지 한번 하고, 요거를 f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걸로 계산을 한바탕 해주고 더하기 자 1부터 3까지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를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음수겠냐 양수겠냐? 음수겠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정적분하는 거잖아. 적분 방향은 오른쪽인데 얘는 음수가 뜬다고.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을 바깥쪽에다 씌워주면 저쪽 넓이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알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항상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내 말은 알겠지?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넓이니까 그냥 바깥쪽에 음수 뜨는 부분 바깥쪽에다가 절대값을 쳐서 답을 내면 된다라는 거고 물론 이 지점은 찾아야 돼요. 이 지점 요 1 어느 지점에서 적분 구간을 끊어주실 건가는 그 양수와 음수가 바뀌는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왜? 결론이 뭐야? 피적분 함수가 달라지는 구간이 1이야. 1 때문에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찾아줘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제가 따로 안 할게요. 넘깁시다.
자, 유형 3번. 자, 공식 하나 갑니다. 3번, 이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거야. 정말 잘 나오는 거고, 항상 상황은 똑같아. 3차 함수에서 쓰는 건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는 접선이 포인트예요. 접선. 자, 요렇게 접선을 찍고,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둘러싸인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부터 요 부분, 요 둘러싸인 부분. 이걸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얘들아, 질문 이상한 거 하지 마라. 똑같은 거야. 알겠지? 여기를 구하는 문제라고요. 알겠죠? 알파, 베타. 알겠지? 중근이냐 단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거리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거리. 됐지? 이상한 거 질문하지 마시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알파, 베타라고 그냥 지정을 했고요. 이때 넓이 S는 잘 따라와. 이거 몇 차야? 3차지. 2차였기 때문에 여기 세제곱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3 곱하기 4 분의 자, 절대값 A. 마찬가지로 절대값 A는 3차 최고차. 3차일 때 3차 최고차 개수가 A예요. 최고차 A일 때 쓰는 거예요. 됐지?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여기가 규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시. 2, 3, 3, 3, 4, 4. 됐지? 패턴은 완전히 똑같다. 패턴은 완전히 똑같다. 자, 문제 적용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적용은 자,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여기다 그냥 끄적여 볼게. 자, y는 x의 x-2의 제곱. 이거죠? 그럼 그래프 그냥 그림 그려보니까 0 지나고 2 지났는데 2에서 접해야 돼. 그래서 2에서 접하려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거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이 넓네. 문제를 좀 잘못 읽어요. y는 x를 그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제가 좀 땅물 줄 건데요. 이 부분은 넓이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거 넓이 구할 때 저걸 써달라는 거예요. 이거 알겠지? 저걸 써달라는 거고, 그때는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 1이고 여기 길이가 2니까 2 빼기 0 거기에 4제곱 하면 이 부분의 넓이까지는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공식이고,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게 y는 x일 때 지금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근데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에요. 이 부분하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이거 넓이를 갖다 더해야 돼요. 그럼 어디를 찾아야 된다고? 여기 교점은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왜냐하면 적분 구간을 끊어줄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점을 찾는 방법이 얘가 x랑 같다. 이 방정식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왼쪽으로 넘겨요. 전개하지 않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 거고 x로 묶어요. 자, 이렇게 묶이겠죠? 안쪽만 풀어주면 된다. 당연히 교점이 0은 아니겠지. 여기가 원점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일 겁니다. 그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3 하나 빼기죠?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3일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교점 3개 생기죠? 땅 생기잖아요. 근이 0하고 1하고 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3일 거다. 이렇게.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해줘? 적분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한 번 해주고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뜻이야. 됐지? 누가 더 위에 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 잘 들어야 돼. 위에서 아래를 빼든 아래에서 위를 빼던 두 함수의 차죠. 차. 얘예요. 얘. 이해했어? 방정식을 풀 때 썼던 능력 처리가 됐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요식 있지? 이게 얘고 3차 함수 빠지는 얘가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적분 함수로서 얘를 갖다 쓰면 된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야?
우리가 여기를 적분을 하려면 전개식 형태에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묶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했더니 이 안쪽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x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피적분 함수가 나온다. x 세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3x 이거를 적분하면 된다. 근데 이걸 여기다가 똑같이 써도 된다고. 알겠지? 똑같이 이거를 여기다가 써서 적분을 하라고. 그러면 두 덩이 중 한 덩이는 음수가 떠요. 왜요? 위아래 대소관계가 바뀌니까 두 개 중 하나는 무조건 음수가 뜰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답은 절대값으로 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정답이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하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알겠지? 이렇게 실전적으로 이제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계산은 너희들이 하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적분 구간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교점을 찾는 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 방정식을 푸는 과정 안에 피적분 함수가 무조건 생겨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우 계산 별로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유형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갖다 보십시오. S2에서 S1을 갖다가 빼세요. 너무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식만 쓸게요. 식만. 첫 번째, 교점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왜요? 적분 구간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x세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와 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의 위치를 먼저 찾는다. 그래서 넘겨서 방정식을 먼저 풉니다. 얘는 3차지만 실제로는 2차 방정식이에요. x로 묶으니까요. 자, 이렇게 묶이게 되고 이 하나 이렇게 풀면 교점이 0, 1,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생기죠? 그럼 너네들이 봤을 때 그 그림 안에서 아래로 굴러 함수가 있고 여기서 만난다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꿀렁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죠? 그럼 교점이 세 군데가 생기는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생기지? 근이야 근 순서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이쪽이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랑 여기 값을 각각 찾아서 빼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게 S1이고요. 요게 현재 S1, 요게 지금 S2인데 S1하고 S2를 각각 둘러서 두 개를 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S1부터 먼저 찾는다고 치면 식만 적어봅시다. 식만. 자, S1은 인테그랄, 자, 적분 영역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예요. 0까지. 그리고 대소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 얘가 피적분 함수야. 계속 묶여야 돼. 두 개를 뺀 거예요.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겠지. 근데 얘가 음수든 양수든 관계가 없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음수 뜨면 그냥 절대값 쳐서 양수로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대소관계는 불필요하다. 자, S2 계산하겠습니다. S2는 자, 마찬가지로 적분의 영역이 0부터 2까지예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자, 해당 피적분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게 결과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에다가 절대값을 쳐서 넓이 쪽으로 의미를 내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한 다음에 나온 정답을 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정답을 내면 되는 거죠. 어렵냐 쉽냐? 쉽지, 그렇지? 계산은 이제 너희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유형 5번 갑시다. 자, y는 x 제곱 플러스 1과 곡선 위의 점에서의 이제 접선 이야기가 되겠죠? 볼게요. 그림으로 먼저 파악을 시켜드리면 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y 절편 1인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어디서 접선을 날리는 거냐면 마이너스 1,2에서 날려요. 접선을.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2면 요 정도거든요. 여기서 접선을 날리는 거예요. 그 접선을 날리면 뭐 x축의 위치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지울게. 접선을 날리면 접선이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접선 날린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랬더니 자, 접선 및 y축, 곡선과 접선 및 y축. 문제 잘 읽어야 돼. 이 곡선과
접선 및 y축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뭔 말할? 그러면 식이 필요하지. 일단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누가 봐도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거든요. 근데 식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이 접선 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길이를 접근할 거니까. 근데 뭐가 없어? 접선식이 없잖아. 그지? 그럼 접선식이 없으면 어떻게 주는데? 아니 세우면 되잖아. 그걸 앞에 도함수 활용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세워주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 세우기. 그럼 미분을 하면 y 프라임이 될 건데 그게 2x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기울기. 이게 지나는 점이 되겠죠. 그럼 접선 세우면 마이너스 2 열고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세워주면 접선이 세워진다. 자, 전개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되죠? 아,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나는 함수예요. P. 이렇게 확정인 거야. x축. 그지? 원점을 지나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괜찮을까? 일단. 자, 그래서 여기 피적분 함수 적어드릴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제 정적분의 구간이고요. 여기 식 들어갈 거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여기에서 이 접선을 뺀다로 들어가. 빼기 마이너스 2x 됐죠? 이거를 적분을 하면 요 넓이가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차함수하면 바로 마이너스 1에서 적하니까 최고 차이 아, 오. 그냥 그 차함수하면 바로 나와요. 시함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차함수에서 지금 시함수 차함수하면 이거잖아. 네, 뭐 어쩌라고? 그거는 해도 돼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 네. 아, 이걸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걸 왜 써요? 그림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너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어차피 접근하는 건 똑같잖아. 맞잖아. 차함수를 쓸 이유가 없고 차함수를 해석할 이유가 없는 문제잖아. 그지? 불필요한 생각이야. 알겠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필요 없는 생각입니다. 끝이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글쎄,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마는 그림까지 파악을 했고 어차피 너가 접선을 구한 마당에 특별히 기하적으로 갈 이유는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야 되겠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 그 모양을 딱 보고 나니까 아, 그냥 뭐야, 이 삼각형에서 이 부분 빼면 되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아까 알려준 공식을 적용해서 저 부분을 찾아요. 그럼 절반 띡 나누면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이 삼각형에서 빼도 되는데 그게 이거보다 쉽냐고.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원칙을 따라가는 게 또 도움이 될 때가 있다. 풀이 과정은 그냥 이 정도로만 써드릴게요. 알겠지? 그 이상의 해석은 불필요하다. 자, 넘길게. 자, 유형 6번입니다. 넓이가 같을 조건 어떻게 풀었지? 넓이가 같을 조건 어떻게 풀어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대요. 여기가 S일 때 여기도 S예요.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0이다를 처리해. 끝이거든? 이게 넓이 같다의 조건이에요. 그죠? 정적분이 0이 돼야 돼. 왜냐면 여기 정적분은 S가 나올 거고 여기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정적분이 마이너스 S가 나올 거예요. 더했을 때 0이죠.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넓이 같다의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별달리 뭐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냥 알겠지? 방법이 다 똑같은 거니까 문제 풀어볼게.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있죠?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K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물어보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은 여기 그리고 여기 됐죠? 이렇게 뭐 결론은 뭐예요? 여기 줄게. 자, 넓이가 같도록 하는 K값 찾아봐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는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X제곱 플러스 2X를 정적분을 하면 얼마가 떨어진다? 이게 0 떨어진다를 풀어야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은 거예요. 됐어? 근데 그냥 이걸 푸는 게 더 쉽지 않겠냐라는 거야, 내 말은. 알겠지? 그냥 이거 접근하는 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 접근하는 데 얼마 안 걸리잖아. 플러스 X제곱. 이거 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 넣고 K 넣는 게 어렵냐?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계산이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너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분수 계산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실수를 자주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방법 말고 다른 거, 이 방법 말고 다른 거. 근데 뭐 하나가 꽂혀서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알겠지? 제가 설명하는 건 다양한 관점을 가질 거. 알겠지? 여기서는 얘를 푸는 것보다는 이 넓이를 구해서 0부터 K까지 인테그랄이 이 넓이가 나와를 푸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 넓이는 바로 나오거든요. 최고차 1이잖아요. 뭐겠어요? 2 곱하기 3분의 1 2의 세제곱. 끝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넓이가 바로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 나가고 3분의 4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 fx를 0부터 k까지 접근했을 때 이게 3분의 4가 된다를 푸는 것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했지? 이 넓이도 3분의 4야를 처리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고 k를 넣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0 넣고 k를 넣은 게 3분의 4가 돼를 푸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어차피 계산 여기 0 떨어지니까. 그 결론은 이걸 푸나 저걸 푸나 어쨌든 마지막에는 3차를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오게 되는 거 K를 넣으면요. 이게 3분의 4가 된다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찌됐건 이래나 저래나 마지막에 이 식을 풀어내는 건 똑같다. 근데 어떻게 도달을 시켜야 되냐의 차이인 거죠. 되셨지? 넘어갈게. 일단은 이 생각은 갖고 있어야 돼. 이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제 정적분 값으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쭉 당기면 0 된다. 그래야 이제 넓이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응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끝. 해주면 되고, 자, 유형 7번 볼게요. 유형 7번. 오늘 이거 지우개 지금 마트에 갔는데 잘 보이지? 니들이 마트에 갔나? 괜찮지? 자, 간다. 자, 유형 7번이야. 실전에서 자주 만나는 문제가 될 거고요. 유형 7번. 867 볼게요. 넓이를 2등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림상, 기하적인 상황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 같고, 여기가 4일 것 같아.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거든요. 첫 번째 함수를 그린 겁니다, 그냥. 그럼 두 번째, 이 녀석과 y는 mx가 넓이를 2등분 한다는데 네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4-n의 세제곱이거든요. y는 mx는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 함수예요. 근데 정비례인데 또 이상한 질문하는 애들이 또 이거 물어봐. 선생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조건 그만 둬. 알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겠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너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맞냐 이거. 필연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지 맞아? mx가 이렇게 지나가끔 세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풀게요. 야 근데 조금 그림이 좀 별로잖아.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설명이. 몇 등분? 이건 2등분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쩌라고 씨. 이렇게 한다. 2등분. 쓱 하지마. 얘랑 얘랑 넓이가 같다는 거겠지? 자 이걸 풀어줄게. 잘 봐.
원래 같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y는 mx고 자 여기까지 됐어? 무조건 어디를 찾아야 돼? 여기는 무조건 찾아야 돼. 이것도 못 찾는 애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방정식 다시 알려주네. 이거 푸는 거죠, 이거? 맞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푸는 거죠? x좌표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얘가 0 된다잖아. 조용. 너무 조용. 이거지. 맞아? 얘가 0 된다를 풀면 되지. 얼마야? 4-m이지?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거겠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넓이를 얘가 2분분하는 거면 여기 넓이가 지금 같다는 소리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풀면 되죠? 맞죠? 자, 첫 번째 풀이 가져간다. 일단 얘가 구해야 하는 건 공통풀이고 일단 풀이 가져간다. 빨간색 넓이 먼저 찾는다. 2 곱하기 3분의 1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32. 자,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노란색 부분 찾는다. 노란색 부분 찾는다. 알겠지? 여기 또 어리둥절하지 마세요. 아, 어리둥절할 것 같은데 2 곱하기 3분의 1 4-m의 세제곱. 어리둥절. 너는 이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안 보여? 가르쳤잖아요? 이게 차함수를 쓴 거야 방금. 알겠어? 다시 설명해. 차함수? 괜찮은데. 이 차함수와 mx가 만난다. 오케이? 너는 요 상황을 보는 거지. 요 상황? 맞아? 이 상황 보는 거죠? 맞아요? 이게 F고 이게 위에 게 F고 이게 선이 G라고 합시다. F는 G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 F 빼기 G는 거고. 그럼 이 G가 무슨 축의 역할로 바뀌어? X축의 역할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가르칠 때 뭐 가르쳤냐 이거. 그림은 위에서 아래로 바뀌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게 중요하잖아. 수학에서는. 그치? 안 변하는 거 뭐였지? 첫 번째,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안 변해요. 왜? 이 부분 넓이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F에서 G를 뺀 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얘랑. 그치? 넓이는 안 변해. 그리고 뭐도 안 변하지? 자, 넓이 보존. 자, 교점의 X좌표 보존. 교점의 X 보존. 넓이 보존. 격자점 개수 보존. 됐지? 이런 거. 안 배웠어요? 했던 거 같은데? 짝짝이 여기. 정수, 정수. 이게 격자점입니다. 안쪽에 찍히는 정수, 정수. 개수 안 바뀌어. 여기까지. 됐지? 이 세 개만 기억해도 충분히 문제를 푼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쪽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 그치? 이렇게. 그니까 이 노란 색깔로 좀 자세하게 가야 되나? 반응이 좀 별로냐? 차함수가 뭐라 그랬지? 그대로 내려서 그려볼게. 이게 내렸지? 네. 오케이? 빼는 거야. 요 길이를 함수값으로 갖는 게 차함수야.
그럼 여기 길이를 이렇게 갖는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랑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0이잖아. 0이라고 두 점을 지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점점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다가 이 가운데쯤 오잖아요. 여기서 길이가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요. 이 길이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가 차함수야. 이 길이를 그대로 가서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그대로 가서 찍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자 이게 수학에서는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불러요. 알겠지? 이거 하나하나를 구하는 거잖아. 이거를 지금 비스듬히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한 거야? 망치로 딱딱딱딱 쳐가지고 여기 라인을 여기에 맞춘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이 카발리에리 원리예요. 됐어요? 아무튼 넓이가 같다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는 뜻. 그래서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도 그냥 이 공식을 바로 쓰는 게 가능하다. 이게 끝이야 그냥. 이렇게 구하게 되면 장점이 뭘까? 그래서 결론. 이 넓이의 절반이 나와야 되잖아. 빨간색 넓이가 3분의 32잖아.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3분의 얘가 16 뜨면 되시겠고,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이 네모 박스. 얘가 얼마면 되는 거야? 양변이 6 곱하는 거야. 32면 되는 거야. 정답이 그래서 32 뜨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이 공식을 조금 쓰도록 조금 노력을 해본다라는 거죠. 써본 사람이 또 다음에 쓰겠지. 유형 8번.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끔 하고 싶다. 상수 A가 얼마야? 볼래요? 여기 질문에 얘는 3차 함수인데 A가 0하고 2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초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생각했을 때 0은 확정이고 2도 확정이거든. 2도 확정인데 이 사이에서 A가 있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해됐어?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이제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가 최소가 되게끔 여기랑 여기를 더해야 되잖아.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를 더해야 됩니다. A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A의 위치가 만약에 이쯤에 있다고 치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달라지죠. 그렇지만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랑 여기 이 넓이의 합이 얼마냐.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최소였으면 좋겠다. 넓이가 최소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넓이가 최소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넓이가 최소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찍지 말고. 약간 그 느낌적으로. 아니 느낌적으로 수학을 하시면 도대체 너는 이 수업을 왜 듣고 있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가시면 되잖아.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법칙 같은 건 없어. 계산으로 확인한다. 알겠지? 맨날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를 특수하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가운데였으면 좋겠는데 최악의 풀이 과정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의심은 하되 일쯤이 이게 딱 가운데에 오면 왠지 최소인 것 같아 느낌이. 그 느낌은 가져가되 풀 때는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알겠지? 느낌적으로 가서 그냥 A1 찍고 가지 마시고 계산할 때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10을 쓰시면 돼요. 답을 알고 10을 써보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풀이 과정을 적는 것도 다르잖아요. 알겠지? 1은 의심을 하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 A 값의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너희들이 이제 이 그래프가 계속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이제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이 계속 바뀐다는 거고, 바뀔 때마다 좀 이 넓이의 합이 어떨 때가 최소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대칭적이야. 왜냐하면 A 값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바뀔 때를 생각을 해봐. 여기 길이가 같으면 얘랑 얘는 그냥 대칭 상황 아니겠니? 라는 뜻이야, 내 말은.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제 A 값이 바뀔 때 이 넓이의 변화가 오케이? 넓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넓이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이게 어느 순간 이 시점을 지나고 나면 1이라는 시점을 지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 값이 여기까지 변할 때의 이 넓이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값이 변할 때 이 넓이의 합의 변화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 대칭적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A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넓이 변화와 A 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이 넓이 합의 변화가 대칭적이지 않겠냐는 뜻이야. 그러니까 1이라는 답을 확정을 지어도 충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랑 얘는 넓이 합이 똑같다고요 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길이가 같으면 오케이? 얘랑 얘는 넓이 합이 똑같다고. 왜? 3차 함수는 정해진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 오케이? 정해진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길이가 같아지면 넓이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겠냐? 아니죠. 최소는 유일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 유일성, 유니크. 알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상황이 같으면 상황이 두 가지라는 건데, 그럼 한 가지 상황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뭐냐 이거야. 그게 1일 때라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변곡점 여기를 지나면서 x축이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 0, 여기 1, 여기 2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딱 한순간밖에 안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야, 내 말은. 그 한순간이 정답이라는 거죠. 유일성 때문에. 알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의심이 들면 그냥 확인하세요. 계산하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0부터 A까지. 자, 요거 함수 F 적분하시고 더하기. 자, A부터 E까지 요거 함수 적분하시고, 어쨌든 넓이 합이기 때문에 절대값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겠죠. 문제 물어보는 건 최소값이잖아요. 예상컨대 이거 2차 함수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하시면 2차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2차 혹은 4차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3차를 접근하는 건데 4차가 나오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별달리 뭐 엄청난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푸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거 4차 함수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 딱 하면 4차 함수 나오고, 4차 함수 나왔을 때 이거를 최소값 갖는 거, 그러니까 4차 함수일 때 최소를 찾는다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4차 함수 배우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극소 중에 최소가 있다. 오케이? 최고차가 음수일 때는 최대 최소, 그러니까 최대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반대로 바뀌는 거. 일반적으로는 최소값은 극소값 중에 이제 있는 거죠. 극소값 중에 최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푸는 건 제가 안 할게요. 식만 딱 세워드리고 식 처리하시면 되고. 근데 그럼 절대값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왜냐면 여기 계산은 문자로 나올 텐데요. 그니까 내가 이거의 의미를 설명했잖아. 원칙은 뭐라고?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게 원칙이야. 절대값을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연산을 할 때는 이 절대값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이 안쪽을 계산하면 문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문자식이 나오게 되지.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을 처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나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는 지금 양수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0부터 A까지는 확실히 양수인 거고, A부터 E까지는 확실히 음수인 거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는 곳은 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0부터 A까지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 A부터 E까지는 무조건 음수가 나옵니다. 정적분했을 때. 그럼 이 값에다가 부호만 마지막에 반대로 바꿔주고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짜잘짜잘한 계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치? 설명 여기까지. 유형 9번입니다. 어렵습니다. 끊어야 될까? 9번, 10번. 오늘은 속도가 속도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역함수 정적분 유형 10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형 10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네 역함수 정적분은 사실은 별게 없어. 별게 없고 그래프 상황적으로만 역함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걸 역함수라고 해요? y는 x죠? 그러면 너희들 이제 일단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 봐봐. 역함수의 정적분 문제는 이미 틀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fx가 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줬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부하셔야 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나오지. 맞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죠. 이 함수는 모든 x 값에 대하여 현재 f'x가 0 이상이야? 판단해 빨리. yes야 노야? yes.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함수는 모든 전 구간에서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지? 오케이? 증가 함수는 P를 충분해. 뭐랑 P로 충분해?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는 것과 P로 충분해.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는 건 무슨 함수의 존재성을 말해주는 거야? 역함수의 존재성을 이해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저 식만 보고도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x세제곱 플러스 1, 저건 계속 증가하는 함수네. 1대1 대응이구나. 역함수가 존재하게 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요. 위독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시계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아무렇게나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믿어 의심치 말고. 자, 물어보는 건 이거거든. 근데 자, 이렇게 물어봤잖아. 얘가 역함수야. 그 너네 상황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이게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요. 이거 아무렇게나 주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 값 있죠. 이거 아래끝 위끝 있죠. 역함수 쪽에 정적분에서 이 위끝 아래끝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이거는 다 문제 뜻에 맞게 다 조작돼서 이제 나오는 저 숫자입니다. 이게. 알겠죠? 상황을 보시면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어차피 양수 쪽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0이잖아.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1. 아니지. y제곱 1이잖아. 한 칸 올려야겠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게 x 플러스 1이야. 여기에 1이고 맞지? 그럼 봐봐.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하라는 건 이게 fx거든요. fx를 정적분하라는 건 여기부터 1까지 이 면적을 뜻해요. 맞죠? 이게 요 앞에 있는 애예요. 앞에 있는 애. 그지?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는 뭐냐 이거야. 이 뒤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y는 x라는 놈을 도입을 쫙 했을 때 역함수는 어떻게 떠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함수로 뜨겠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gx일 거거든. 그럼 gx에서 0부터 2까지는 뭔데 이거야지. 중요한 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0부터 2까지는 뭐냐면 그거 0이 맞냐? 내가 잘못 쓴 거 아니냐? 1이야. 잘못 썼어. 1부터 2까지는 뭐냐면 1 여기지. 여기가 1이지? 맞아? 1부터 2까지야. 2까지지. 그러면 이 지금 노란 색깔 정적분은 어디 면적을 뜻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뜻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건데? 진짜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확인을 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2 있지? 2 있지? 여기가 어딘지를 확인해. 여기 y좌표. 근데 y좌표를 찾을 때는 어디서 찾아? f에서 찾아서 끌고 와야지. 여기에 대응하는 점이 어디겠어요? 1,2 여기라는 거죠. 대칭성 이해해야 돼.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대칭인 거야. y는 x. 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2가 아니었고 뭐였어?
실제로는 얘가 F1이었던 거죠. 이 2라는 놈의 정체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F 역함수 Y는 대칭 관계를 줄 때 맞춰서 준다고 이게 이 모양은. 그럼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노란 색깔 면적을 구해서 따로따로 구해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걸 잘라서 어디다가 붙여. 이 면적에다가 붙여서 계산을 한꺼번에 해달라는 게 의도라고. 됐지? 이걸 잘라서 붙이는 것의 근거는 뭐야? 좌표값들이 다 이야기해주는 거야. 좌표값. 됐지? 그래서 여기서 주는 이 숫자 GX 쪽에 이 숫자 아래끝 1, 윗끝 2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잘라서 붙여서 구하게끔 이 여기 X좌표, Y좌표들을 다 세팅해서 준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의도된 거라는 거예요. 의도. 그러면 앞에 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뒤에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요? 1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거는 F 0이에요. 그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얘는 알고 봤더니 F, 얘는 알고 봤더니 F0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표현에 이런 것도 줘요. 인테그랄 F0부터 F1까지 이렇게 주기도 해.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둥절한다. 선생님 아래 끝이 어떻게 이게 들어가죠? 뭔 소리야? 그냥 숫자는 수야 수, 그지? 이렇게. 그래서 GX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주기도 하고. 의미 알겠냐? 여기랑 여기 2에 아무거나 주지 않고 맞춰서 준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정답은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정답이야. 얼마겠어 정답? 2 바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접근을 일단 알고 들어간다. 알겠지? 이 좌표 값들을 어떻게 세팅해 주는 거지? 요 라인을 맞춰서 주는 거야. 요 라인을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준다고 애초에. 오케이? 이렇게 맞춰서 세팅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그냥 이렇게 알고 들어간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적분형에. 넘어갈게요. 야, 유형 10번입니다. 10번은 어떻게 가야 되냐? 10번은 절반에 2배 하는 거야. 알겠지? 10번에 그림을 보면은 x제곱이거든요. 그 ymax 먼저 그으세요. 야, 이거 진짜 역함수 문제 나왔는데 ymax 보조선 안 그으면 진짜 그 역적이다 역적. 알겠지? 너네 저랑 대수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대수 지수로 구할 때요. 지수랑 로그가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애인 관계야? 역함수. 아니잖아. 역함수 관계잖아. 근데 문제 딱 읽었는데 어씨 F는 지수 함수를 줬어. 어씨 G는 보니까 로그 함수야. 근데 감히 이걸 안 떠올려? 문제 풀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지수랑 로그 함수가 같이 줄 때는 이 지수 로그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걸,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이용할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뭐부터 확인해? 아니 밑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얘랑 밑이 똑같나? 이거부터 보는 거지. 근데 얘는 밑이 2인데 얘가 밑이 3이야? 그럼 가능성이 적은 거고. 그지? 얘는 지수 로그는 2의 x제곱 줬는데 G는 로그 갑자기 3의 뭐 x 이런 게 와? 관련성이 적은 거고. 거의 100문제를 뒤져봤을 때 99문제는 밑이 똑같은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역함수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수 함수 2의 x제곱으로 줬는데 로그 함수 밑은 3으로 준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게 하기는. 알겠죠? 어쨌든 역함수라는 소재가 나오면 그래프로 풀 때 항상 보조선을 땡겨라.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제곱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x제곱 그래프는 1,1을 지나기 때문에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역함수 gx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된 무리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 구에서 곱하기 2배 하자가 전략이야. 근데 봐봐, 이 절반을 구할 때마저도 이게 x제곱이고 이게 x잖냐. 그치? 그럼 여기 교점 좌표 1일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럼 요 노란 색깔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2 곱하기 3분의 세고차 1, 1에 세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차와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 그죠? 이게 내가 여기 둘러싸인 부분. 공식 쓸 수 있는 형태잖아. 그치? 공식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계산을 한다.
이 문제. 결과적으로 이쪽 넓이는 6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절반이 6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2배를 하셔서 정답은 3분의 1이죠.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 포인트는 절반을 구해서 2배 한다가 되잖아. 선생님, 쟤 이렇게 가르친다고 3차함수 주면 못 푸는데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x제곱 빼기 x 그거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시고 우리는 위아래 구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정답을 내면 되고 그걸 하게 되면 절반이 나오기 때문에 막판에 2배를 한다. 됐지? 그럼 3차 함수를 줘도 4차 함수를 줘도 똑같이 풀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적분원이에요. 어때요? 어때요? 물론 아직 위치 속도 가속도 메인 테마 또 안 했어요. 여기는 근데 또 이거 설명하려면 또 제가 1시간 반 정도 떠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또. 그래서 여기는 다음 시간으로 조금 미뤄두고요. 일단은 정적분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정적분에서 마무리할 거고, 아까 그 공식 정리했던 거 한 번만 다시 해줄까? 아까 이거 뭐였어? 그 2차 함수일 때는 여기 둘러싸인 부분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3분의 큐브차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었죠.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려줬던 그림 기억나니? 이렇게 됐고, 자, 여기 이렇게 딱 당겼을 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자, 여기 문적이죠. 어떻게 구해요? 3 곱하기 4분의 큐브차 계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A제곱. 패턴 알겠지? 패턴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3, 3, 여기 4, 4 이것만 바뀌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공식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4차 함수 중에 이제 대칭성 갖는 함수 있거든. 그 극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극수값을 똑같이 가져요. 그래서 제대로 그려. 이렇게 가다가 이게 여기가 이제 대칭인 거죠, 이것이.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 넣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얘는 근데 좀 떨어진다. 출제율이. 저는 솔직히 이걸 써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밥 먹듯이 쓰는 거고 이건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치만 있어요. 추론해 볼까요? 유추해 볼까요? 이렇게서는 여기는 됐지. 그치만 출제율은 조금 떨어지고 이거는 100%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모르면 죽어야 돼. 알겠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또 이런 애도 있어. 이거 가르쳤다니도 못 쓰거든? 선생님 이거 배웠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요? 써본 적이 없어요. 네가 못하는 거예요. 알겠지? 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올라갔다가 뚫어내고 x 세제곱이고 그래서 나는 1,1에서의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고 싶어. 여기서 접선을 날립니다. 됐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쓰는 거라고요. 이거 됐지? 오케이? 왜 x 세제곱 빼기 접선은 0의 그림은 어떻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알겠지? 여기는 무슨 좌표? 접점의 x좌표. 여기랑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보존됩니다. 보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문제도 똑같이 예를 쓸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뭘 풀어야 돼? 교점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이 교점을 찾는 것도 이미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적용을 못 한다니까? 왜? 시야가 없으니까. 이 교점 찾는 것도 내가 앞에서는 방정식을 푼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가르쳤어요. 왜냐면 2차는 방정식을 푼 게 맞아요. 2차는 그냥 적선 날렸지. 그냥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정적분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게 맞고,
우리는 여기에 이 알파 좌표를 찾을 때 여기가 1이었잖아. 그제? 3차 비율 쓰는 거야. 그래서 비율 가르쳐 놓은 거고 3차 비율 쓰는 거예요. 여기 변곡점 끊고 끊고 여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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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지. 이걸 어떻게 쓰면 돼? 자, 접점하고 크게 그려드릴게. 다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림 이렇게 있잖아. 이거지. 잘 들어. 접점하고 여기야. 궁금한 게 이거지 지금. 여기를 줬을 때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걸 알고 싶은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기점으로 이거 몇 대 몇이지? 2대 1대 2예요. 누구를 기준으로지? 여기 극점을 기준으로 접점이죠. 접점 기준으로 여기 1대 2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아, 변곡점 기준 나눠서 1대 1대 1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그럼 봐봐요. 이 그림에서 봐봐. 여기가 교점이지? 여기가 교점이지? 여기 지금 변곡점은 어디야? 원점이잖아. 몇 대 몇이겠냐? 1대 2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대 여기가 자동방이죠. 마이너스 2. 방정식을 안 풀어도 나온다고. 뭘로? 3참수 비율과. 알겠지? 그러니까 비율하고 플러스 넓이 공식 이거 같이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실제로는. 알겠지? 그리고 네가 문제 푸는 속도가 늦으면 그건 실력이 안 좋은 거야. 알겠지? 정적분은 계산이 오래 걸린다? 그건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빨리 풀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빨리 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적재적소에 조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